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써온 거를 읽겠습니다. 괜찮죠? (54회) 전월화입니다. 미국에서는 류모니카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경기인 수상은 저를 겸손하게 합니다. 이 특별한 상이 저에게 주어진 것은 경기여중고 동문회가 디아스포라 경기 여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타근희 동창회장님, 그리고 교장 선생님, 동문 선후배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저희 언니 경기여고 45회 전일화, 30년 후배인 조카 유승양, 친척들, 54회 친구들, 그리고 남편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졸업 후 이화여대 의과대학을 거쳐 동의했습니다. 반세기 전의 일입니다. 뉴욕 주립대학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Upstate Medical Science Center에서 종양 방사선을 전공했습니다. 이 수련 의사 기간 동안에 두 딸이 태어났습니다. 큰딸은 저처럼 종양 방사선학 전문의이고, 둘째 딸은 UCLA Research Director로 사회평등을 위한 만화책을 출간한 기록도 있습니다. 수련이 끝나고 전문의가 된 이후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하여서 미국에서 제일 큰 헬스 메인테넌스 오가니제이션 중에 하나인 카이저 퍼머넌테 병원에서 젊음을 보냈고, 거기에서 은퇴했습니다. 많은 여성들, 특히 한국 여성들이 그렇듯이 저도 멀티태스킹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미국 땅에서 한국어를 진흥하는 한국어진흥재단 이사로서도 여러 개의 모자를 쓰고 살았습니다. 제가 하는 일을 다 일일이 말씀드릴 이유는 없겠죠? 그리고 지루하고, 자랑스러운 경기인상 수상 소식을 접하고 모국을 떠나 반세기를 살아온 저의 정체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디아스포라인 저는 영어와 한국어권을 넘나들면서 살아왔습니다. 음식, 예절, 언어 문화의 섞임은 자연스러운 짬뽕이 된 것이었어요. 짬뽕 그러면 인도네시아 말로는 짬뿌르, 그 다음에 일본 말로는 참뿌르. 국물과 식재료가 마구 섞여 있는 이미지에서 파생된 의미의 단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그간 나와 함께 있던 의식과 사고 또한 짬뽕하는 형태로 변형한 것이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저의 짬뽕의 바탕은 무엇인가 들여다봅니다. 자라면서 받았던 밥상머리 교육일까요? 학교라는 틀 안에서 가르쳐 주신 지식일까요? 타향살이에서 어렵게 다듬어진 객동 철학일까요? 아니면 어머니가 물려주셨을지도 모르는 지혜일까요? 정답은 all of the above입니다. 이에 덧붙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다면 내 일상의 모든 것이 한글이라는 뿌리 위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삶이라는 세상의 바다를 떠돌다가 풍파에 밀려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그때에도 침몰하지 않았던 것은 한글과 한글이라는 뿌리 위에 쓸 수 있었던 6년, 즉 2001의 신화 덕분이었습니다. 이 경기여고에서 가슴과 머리가 순수했던 10대 시절에 경기여자 중고등학교에 적을 두고 썼던 신화의 뿌리는 깊고 방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화는 나 혼자서만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작년 7월에 LA 어느 쇼핑몰에 가서 어떤 여인을 만났습니다. 여인은 나를 보고 정동 하고 말을 붙였어요. 저는 1번지 하고 되물었습니다. 그 여인은 경기요즘 시절 브라질로 이민을 떠나면서 헤어졌던 동무였어요. 그녀와 나는 한글 5자로 서로의 뿌리를 확인했습니다. 나를 위시한 디아스포라 한국 사람들은 한국과 세계 역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장보고 통상이 이끌었던 최초 한국의 해상무역은 신라인들의 디아스포라 삶을 보여준다는 전설이 있어요. 일제강점기 때를 뛰어넘어서 지금 약 750만 한국분들이 캐나다,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중국, 일본,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아프리카, 독일 등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대 한국 디아스포라가 장보고가 살았던 시대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한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국을 떠나 어느 곳에 정착하든지 간에 2가지 일을 했습니다. 하나는 후손들에게 한글을 가르치셨습니다. 둘째는 서로 간에 디아스포라 삶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나누면서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사탕수수밭, 오렌지밭, 그리고 한국어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형성되었습니다. 남가주 경은회가 뉴스레터를 영어로 출판하지 않고 한국어로 만드는 것처럼 세계 어느 곳에 있어도 디아스포라 한국인들은 한글을 잊지 않습니다. 후세에게 가르칠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한글이 세계 언어로서 받아들여지도록 세상을 계몽하고 그것을 위해서 쉼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달려온 선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선구자는 아니지만 바통을 물려받아 다음 주자에게 물려줄 때까지 열심히 뛰고 있는 단거리 경주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국 땅에서 경기요즘고 시절에 썼던 2001의 신화는 미국 땅에서 2만일의 신화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신화 역시 한글을 통해서입니다. 비혈통계 환자가 거의 전부였던 일과를 보낼 때 한글을 읽는 동포들에게 한글로 의학 칼럼을 써서 새로운 의학 정보를 나누었습니다. 일기를 쓰듯 동화와 수필과 시도 한글로 썼습니다. 지금은 한글을 차세대 한국계 혈통뿐 아니라 비혈통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한글이 정규학교 선택 과목이 되는 한글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기분 좋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국어 진흥재단이 하는 일을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여러분들도 유식해 주실 거예요. 그죠? 너무 엄숙하시네요. 한국어 진흥재단은 미국의 비영리단체로서 정규 중고등학교에 한국어 클래스를 넣어서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세계 언어인 스페니쉬, 저먼, 프렌치,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처럼 그렇게 선택 위치에 올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계 차세대들은 주말학교라는 게 있어서 주말학교에 가서 한국을 배울 수 있지만은
한국을 배우고 싶어하는 비한국 계통 학생들과 한국인 혈통 2세, 3세, 4세들에게 필수적인 옵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쉽지 않은 과업은 제가 이사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한국어진흥재단이 그 과업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200여 개의 중고교 정규 학교에 한국어 클래스가 만들어지고 2만여 명의 학생들이 한국어반을 택하고 있습니다. 정규 학교에서입니다. 남가주만을 들여다볼 때 82개의 학교에서 332개의 학급의 한국어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8,500여 명이 한국어반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숫자입니다. 한국혈통 학생이 극소수인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원하기 때문에 한국어를 3개의 언어의 옵션으로 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차세대가 한국어를 배우게 하려면 이 미국 사정에 맞는 이중언어, 한국어와 영어로 된 교과서가 필요하고 교사를 양성해야 하고 예비교사를 만들어야 하고 이러한 부수적인 일들이 따라갑니다. 인프라가 잘 되어 있어야 한국어진흥재단이 쉼없이 그 한국어 진흥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30년 동안 꾸준히 태스크를 이행해왔던 결과로 미국 남가주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비영리 단체로서는 최초로 자가 사업을 마련하는 일을 해냈습니다. 이 사업에서 작은 한국어 교사 연수, 한국어 예비교사 연수 등의 여러 사업을 쉽게 편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또 하나의 획기적인 사업은 주변에 있는 비혈통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장소로 쓰이게 될 것입니다. 왜냐고요? 이 저소득층 비혈통 학생들은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주말 학교에 가서 한국어를 배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는 한국어를 제공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학생들에게 방과 후 그룹 개인 지도로서 한글과 한국 문화를 접하게 하려 합니다. 이 사업은 올해 12월 14일에 오픈합니다. 한국어진흥재단 탄생 30주년이 되는 때입니다. 여러분도 오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한글로 글을 쓰고 한글 신문을 읽습니다. 나의 모교 경기여자 중고등학교에서 꿈꾸었던 2001의 신화는 어릴 적 정동 1번지에서 태어나 아메리카 대륙에 뿌리를 내리면서 나의 의식과 사고의 줄기를 키워 한글로 2만일의 신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